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아나운서 유지철입니다. 원주 지역의 현재 기온이 23도를 넘었는데요.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면서 찜통 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날이 기온이 상승하면서 때이른 한여름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체감온도 또한 30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어제 이어 오늘까지 열대야가 이어지겠는데요. 주말 사이에 수도권과 영서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무더위가 조금 덜해지겠다고 하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먼저 최혁진 상지대 연구교수와 함께 강원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주시가 중앙선 폐철도 옛 반곡역에서 판부면 금대리 또아리굴 사이 폐선로를 관광자원화하는 반곡역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영월산 고랭지 김치가 미국 동부 지역에서 진행한 특판전에서 완판을 기록하며 연간 5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6월 13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 출신 국회의원들의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이 속속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허영 의원은 국방위원회로, 원주의 박정하 송기현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로, 강릉 권성동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로 배정됐습니다. 속초인제 고성양양 이양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홍천 횡성 영월평창 유상범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다만 4선의 춘천 철원 화천 양구의 한기호 의원과 3선의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이철규 의원은 아직 상임위 배정이 안 됐습니다. 어제 오전 8시 26분 전라북도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점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지진의 여파를 느꼈다는 신고가 강원도에서도 접수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어제 오전 8시 28분쯤 원주시 단계동에서 진동이 느껴진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흔들림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 부안과 강원도 원주는 직선거리로 2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기업도시 내 장기 미착공 부지에 7개 기업으로부터 2,534군의 투자를 유치해 529명의 고용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기업도시는 2021년에 산업연구용지 분양이 완료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용지의 시설 투자가 지연돼 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듣고 계십니다. 8시 36분 향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혁진 상지대 연구교수와 함께 강원 지역의 주요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오늘은 원주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원주와 횡성에 미래차 개발 산업에 2,4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네요. 네. 특히나 지난 6월 4일에는 원주시와 성균관대학교가 반도체 산업 발전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원주시의 미래 산업 육성 계획을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예,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원주시 횡성군 미래차 산업에 이제 2,400억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건데요.
작년에 이해관계자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구체적인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원주 횡성에 미래산업 육성에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지난 6월 4일에는 원주시 성균관대 강원특별자치도가 반도체 산업 발전 협약도 체결했는데요. 성균관대학교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산업 인프라 구축, 기술 연구 개발이라든가 인재 육성을 선도하고 있는 대학이어서 네. 이런 협약이 이후에 이제 미래차 산업과 함께 반도체 산업 육성에 인프라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와 횡성 지역에 자율주행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원주시가 현재 공격적으로 미래 산업 개발을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 이 저탄소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요. 이게 앞으로 현안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산업 육성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신재생 에너지 공급을 국제 가이드라인에 맞게 우리가 구축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오늘도 지금 원주시가 예년보다 굉장히 높은 기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후위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대한민국의 각 기업들도 수출을 위해서는 저탄소 신재생 에너지 비중들을 급격히 높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원주시가 지금 횡성군과 함께 미래차 산업을 육성을 하고 또 특히 반도체 산업단지를 육성하려고 하면 신재생 에너지 공급 체계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요. 당장에 지금 용인 그 반도체 산업 국가산업단지도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용인 산업단지에 어떻게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생산 규모는 한 9% 내외 수준인데 이 정도의 수준으로는 S전자 한 곳이 쓸 양도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네. 100km 이상 거리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한전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큰 재정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전력 공급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가 굉장히 어려움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원주시가 반도체나 미래차 산업을 본격적으로 제대로 육성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그러면 여기에 공급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를 인근에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 계획이 있어야 되고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기업들이 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실현 가능한 정책이다라고 하는 설득력 있는 그런 계획이 되려고 하면 이런 기반 인프라 조성에 대한 세부 계획까지도 시에서 지금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지들을 구축하는 과정에 신안 주민들이 여기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했고요. 네. 주민 배당을 하고 있는데 그 배당액 규모가 주민 1인당 연간 250만 원 정도를 배당을 합니다. 에너지 수익을 가지고요. 4인 가족 같으면 한 1,000만 원 정도 배당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굉장히 소득 효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왕에 이런 인프라를 구축할 때 어떻게 원주 시민들의 소득 증진에도 기여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안군 주민들은 그렇다면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이제 풍력이나 태양열 발전을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태양열 발전을 통해서 직접 전력을 공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태양광과 풍력 단지가 대규모 단지가 이제 큰 기업이나 공기업에 의해서 조성이 되고 있는데 네. 주민들한테는 또 불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민들이 이제 금융융자 상품을 좀 만들어서 다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네. 20년간 에너지 판매 수익의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한 겁니다. 이거로 인해서 지금 인구가 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음은 원주 문화예술 산업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최근에 옛 원주여고 부지에 그림책 도서관을 개관했는데 이게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요? 예, 최근 개관한 그림책 도서관, 옛날 원주여고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일종의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이겠죠.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이 공간이 호응을 받고 어느 정도냐면 7월까지 운영되는 각종 이 안에 교육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기에 전부 다 예약이 완료될 정도로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그림책 도서관에서 저희가 눈여겨볼 것들은 대표적인 시민주도 혁신의 사례라고 하는 측면인데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2000년대 초반에 박경리 토지문학공원 인근에서 원주 시민들이 그림책 모임들을 하셨어요. 그림책 연구회를 만들어서 작가 양성도 하고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했는데 그것이 이제 확대 발전해 오는 과정에 네. 이 그림책 도서관이라는 성과까지 이어졌고요. 2019년에는 원주시가 유네스코 창의문화도시에 선정이 됐는데 그 선정에서도 이 시민 주도의 그림책 문화도시를 인프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예산과 매뉴얼에 따라서 작동하는 공공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문화예술 영역에서 특히나 혁신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많은 지자체들 경우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런 혁신 사례에 도전할 때 장애물을 없애주고 응원해주고 네. 도와주고 할 때 대단히 도시의 미래 경쟁력이 되는 좋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그림책 연구회 활동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이게 토대가 돼서 현재 네. 이제 그림책 도서관이 이렇게 크게 맞습니다. 성원을 얻게 된다는 거군요. 예. 네. 근데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최근에 원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아카데미 극장의 일방 철거 문제는 여전히 아쉬움이 있고요. 이미 다 끝난 일이지 않느냐 하지만 반면교사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최근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지난 4월 극장 철거의 근거가 됐던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이 외부 전문가 참여가 없이 당일 참석한 11명의 위원 모두가 당연직 공무원이었다라고 하거든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요. 정보공개 청구를 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보전에 필요한 예산을 철거비로 또 전용하려다가 무산되는 정황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주도 혁신의 차원에서 보면 참 안타깝게 보는데요. 서울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허리우드 극장이 있습니다. 그 허리우드 극장이 한 여성 사회적 기업가에 의해서 추억의 극장으로 혁신 사례로 변화가 돼서요. 여기에 많은 고령자들이 와서 옛날 추억의 영화들을 저렴한 가격에 즐기고 돌아가신 송혜 선생님이 또 공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의 문화복지의 사례를 만들어냈는데 이 허리우드 극장이 이렇게 되살아나면서 주변 상권이 다 변화가 되고 좋은 영향을 받았어요. 가보시면 알지만 거리가 고령자들을 위한 미용실, 식당, 냉면집, 옷가게 모두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어찌 보면 문화공간으로서의 시민의 혁신에 의한 핫플레이스가 재래시장 상권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근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원광수 원주시정이 속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측면은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좀 봅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러나 이제 모든 그 문제를 다 속도로만 해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제 부안에 이제 지진이 있었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하면 속도감 있게 가야 되지만 논란이나 갈등이 있는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심층적으로 논의를 하고 갈등을 조정하면서 가서 속도는 빠른데 골은 넣지 못하는 그런 축구팀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최혁진 상지대 연구교수와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8시 46분 향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방곡역에서 판부면 금대리 또아리굴 사이의 폐선로를 관광자원으로 새롭게 조성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현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주시가 중앙선 폐선로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방곡역사는 중앙선로의 역사인데요. 1941년 7월 1일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방곡역사는 6.25 동란과 일사후퇴 때 인민군의 장악과 전투가 있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1974년 3월 15일 소화물 취급이 중단됐고 2014년 8월 18일부터 다시 여객 영업을 개시했지만 2021년 1월 중앙선 신선 개통으로 인해 현재는 폐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현재 벚꽃 명소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벚꽃 필 때 아주 예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방곡역. 네, 장관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주시는 방곡 금대 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방곡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시 관광과 장성미 과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는 우리 시에서 제천까지 복선 전철화 사업 개통으로 수명을 다한 중앙선 폐철로를 문화 및 도시재생 사업으로 새롭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착공식을 개최한 방곡역 공원 조성 사업은 방곡에서 금대까지 관광 활성화 사업의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옛 방곡역을 중심으로 78,620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71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 및 방문객에게 간이역이었던 방곡역의 근대문화유산의 아름다움과 추억을 향유하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시작으로 방곡 근대 관광 활성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조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그 건축학 개론이라는 영화에 보니까 그렇게 네. 간이역을 소재로 한 그런 영화를 본 기억이 있는데 네. 방곡역도 그렇게 좀 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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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예쁘게 변경될 예정인데요. 네. 이 방곡역에서 판부면 금대리 따리굴까지 총 연장 7,706m의 폐선로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이 사업 착공을 시작으로 치악산 바람길 숲과 연계해 도심 속 힐링 산책로가 들어섭니다. 또 방곡역에서 금대 지역까지 관광열차를 운영하고 문화갤러리, 또 상징 조형물과 같은 다양한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데요. 이어 금대 지역 금빛 따리굴 디지털 테마 터널과 주차장 조성 사업은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으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km에 달하는 국내 최장 따리굴을 디지털 테마 터널로 조성하는데요. 정보통신 기술과 다채로운 영상 콘텐츠를 통해 오감을 즐기는 참여형 디지털 체험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 구간에 위치한 금대터널, 이 따리굴은 고도 차이 극복을 위해서 루프식으로 건설된 터널로 우리나라에 단 2개소밖에 없는 희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주시 관광과 장성미 과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원주시는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반계리 은행나무 광장 조성 개발 사업 및 간현관광지, 케이블카 및 에스컬레이터 사업을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간현관광지는 올해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고 반계리 은행나무 광장 조성 사업도 내년 상반기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지속적으로 원주 대표 핫플레이스 조성을 통해 원주만의 특색 있고 다채로운 볼거리, 즐길거리를 강화하여 누구나 찾고 싶은 재미있는 도시 펀시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또아리굴이라는 게 또아리처럼 생긴 굴인 거잖아요. 네. 고도 차이가 워낙 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루프식으로 네. 건설된 또아리 형태의 굴인데 앞으로 이 중앙선 폐선로가 개발이 되면 이 또아리굴을 우리가 직접 방문할 수가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경험할 수가 있겠네요. 네. 잘 활용돼서 유익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주시는 올해 완성되는 간현관광지와도 연계한 체류형 관광과 또 도심 관광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모색할 방침입니다. 또 관광자원 활용 사업으로 원주시에 더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도시 원주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반곡역에서 판부면 금대리 또아리굴 사이의 폐선로를 관광자원으로 새롭게 조성한다는 계획 알아봤습니다. 박다연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입니다.
강원도 영월산 고랭지 김치가 미국 동부 지역에 연간 50만 달러 상당의 수출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영월농업기술센터의 김상희 유통사업단장을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상희 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상희입니다. 네. 영월에서 만든 고랭지 김치가 미국 동부 지역으로 수출이 확정됐다고요? 네. 네. 지난달에 미국 동부 지역에서 영월군 우수 농특산품 홍보 특판전을 했는데 이때 이 영월산 고랭지 김치가 완판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인기가 좋았군요.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영월 김치가 뉴욕에서 판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저희가 뉴욕에서 영월 농산물 특판전을 일주일간 개최하면서 배추 김치와 총각 김치를 1톤 정도를 가져갔어요. 일주일 판매를 생각했던 물량인데 예상보다 빨리 3일 만에 완판이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맛에 대한 평가도 좋았고 영월 배추의 아삭하고 고소하고 단맛이 조화가 살아있어 현지 유통회사에서도 품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번에 영월 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계약하게 된 것입니다. 네, 뉴욕에 어디에서 판매를 한 거예요? 뉴욕 한남마트라고요. 네. 여기 한인마트 체인입니다. 거기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네, 그럼 주로 한인들이 많이 구매를 하셨나요? 아니면 미국 현지인들도 구매를 많이 했어요? 이 마트에서는 주로 한인들이 많이 구매를 하였고요. 네. 지금 미국에 가보니까 다른 한인들이 가지 않는 마트에서도 김치가 엄청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네. 네, 김치가 많이 진열이 된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하였고, 그래서 한인마트 외에도 저희는 현지인들을 상대로 한 마트 진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요즘 미국에서요, 한국의 네. 그 냉동 김밥. 네. 냉동 김밥이 그렇게 또 인기가 있다면서요? 네, 냉동김밥이 아마 SNS 숏 동영상 영향을 많이 받았나 봐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현지에 가보니까 네. 한인들 말고 미국 현지인들이 주로 방문하는 마트에서 냉동김밥이 엄청 많이 팔리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냉동김밥뿐만이 아니라 지금 케이푸드 열풍이라 그래가지고 김치, 다른 제품들도 떡볶이 이런 제품들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 사람들 김을 안 먹었다 그래요. 김을 네. 먹는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이 김이 그렇게 인기가 있답니다. 이게 네, 아마 그 맞습니다. K-팝이나 한류 영향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아까 영월산 고랭지 김치가 아삭하고 고소하고 그러면서 또 단맛이 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네. 그 영월산 그 배추가 이제 그렇게 이제 단맛이 나는 건가요? 네. 영월 배추가 아무래도 이제 영월 지역 특성상 이제 일교차가 좀 크잖아요. 네. 일교차가 크고 또 석회암 지역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이 단맛이 배추 자체가 단맛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로 김장을 해놓으면 고소하고 단맛이 이제 적당히 어우러지기 때문에 고랭지 배추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영월은 그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더 단맛이 난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네. 자, 이번에 김치, 배추김치, 총각김치 3일 만에 완판됐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번에 50만 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을 확정을 했다고요? 네네. 어디로 수출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뉴욕 지역으로 수출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김치 이외에 다른 영월산 농특산품을 또 수출할 계획도 있으시다고요? 네. 저희가 이번에 김치 말고도 이제 영월 더덕주를 가지고 갔어요. 더덕주요? 네. 더덕주를 샘플로 가져갔는데 네. 이제 더덕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더덕주는 이제 더덕이 통째로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더덕주. 네, 그래서 네. 현지에서 이제 조금 이건 특별하다, 특이하다. 그래서 특산주로서의 마케팅 강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주류 유통회사하고 수입 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에는 더덕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특히 이제 곤드레나 건나물류, 이제 장류, 가공 제품 등 최근 미국에서 선호하고 고부가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가공품들을 적극 개발해서 수출할 계획입니다. 네, 더덕이나 곤드레 나물 영월에서 많이 나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농특산품을 만들어서 수출할 계획이다.
자, 그런데 이게 잘 팔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특판 행사도 했고요, 최근에. 앞으로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서 어떤 활동이 앞으로 진행될 예정인가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관내 농산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바이어들을 모시고 제품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더덕주도 물론이지만 여러 가지 장류 제품에 대해서 이 일일이 판매 제품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을 했고요. 네. 앞으로도 해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국내 수출 박람회 참가 지원도 하고 특히 수출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 인증을 획득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 인증에 대한 획득에 대한 컨설팅 등도 계속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수출 박람회에 참여를 하면은 아무래도 해외 수출 판로가 좀 많이 좀 열릴 수도 있겠네요. 네, 해외 소비자들의 기호도 좀 판단을 해보고요. 네.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아까 수출 인증 말씀하셨는데 해외 수출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모양이네요. 네, 수출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안정성 문제라든가 미국 내에 허용이 안 되는 이제 물질이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네. 그렇군요. 얼마 전에 외국에 판매한 우리나라의 비빔면인가요? 이게 너무 매워서 리콜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네, 너무 또 매우면 또 외국 사람들이 못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걸 잘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월 농업기술센터의 김상희 유통사업단장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유지철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